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다소 거센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24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9월이 왔지만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과거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에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치맥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풍성한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북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9월 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동지역을 읍면으로 전환해 지원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강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을 읍면으로 바꿔 재정 지원과 주민복지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동해와 태백 등 농어촌이 시로 승격된 경우 읍면이 동으로 바뀌면서 예산 확보와 도로 관리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월군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역화폐인 영월사랑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 사업을 벌입니다. 이 기간 상품권 추가 지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입니다. 이에 따라 10만 원을 내면 상품권은 11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월간 구매 한도도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입니다. 원주시가 불온 일반산업단지 연결 도로망을 확충합니다. 우선 불온산단을 지나는 국지도 46호선을 현재 왕복 2차로에서 27년 말까지 4차로로 확대합니다. 또 28년까지 예산 440억 원을 투자해 영동고속도로 불온나들목을 개통합니다. 불온산단은 내년 말 완공 예정이며 현재 분양률은 58%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 강원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청년의 취업과 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리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원연구원의 오윤정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번에 실시된 2024 강원 청년 삶 실태조사는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됐는지 조사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 기본법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이고요. 국무조정실에서 2022년부터 경년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2번 실시된 것이고요. 네. 이 조사는 청년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인식 등을 파악해서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입니다. 네, 결국은 청년의 삶의 질을 보다 좋게 바꿔주기 위해서 실시한 조사인 건데, 자, 이번 조사에서 강원도 청년들의 취업 준비 경로가 학교 중심에서 뭐 친구나 선후배,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2022년에는 학교가 1위였고 48%였고요. 예. 친구 선후배가 2위였고 46%,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4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조사에서는 친구 선후배가 10% 상승하면서 56%로 1위가 됐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도 역시 10% 상승해서 46%로 2위가 됐어요. 예. 그리고 학교나 사설기관, 부모님, 친인척 등 2022년에 상위에 있었던 것들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친구나 선후배,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이용률이 상승한 건 강원도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친구 선후배는 한 12% 정도, 온라인 커뮤니티는 12, 3%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제 청년들은 학교나 취업사설기관, 부모님 등이 아니라 또래 집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또래 집단에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창 청소년기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죠. 나만의 그런 확고한 신념이나 꿈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애매할 때는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진로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친구와 선후배의 영향이 더 높아졌고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SNS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취업 지원 방식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궁금한데 기존 정책과의 간극이 발견됐다면 어떤 지점들이었는지도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지원 방식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또는 목표로 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된 직업 훈련을 해달라는 것이 가장 많았고, 예. 응답 비율이 2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것은 받고 싶지 않은, 즉 거부 응답이 18% 정도로 2위였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고요. 이 조사에서는 청년이 원하는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문항은 없어서 강원도 청년이 어떤 취업 분야를 원하는지는 알 수가 어려웠지만 좀 눈에 띄는 것은 거부가 높았다. 그런데 참고로 거부가 높은 거는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은 거부가 1위였어요. 네. 이렇게 볼 때 강원도 청년은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거부 응답이 많은 이유를 관련 문항이 없어서 이 조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고요. 제가 좀 약간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 청년 몇 명을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그것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보면 지원 절차, 특히 지원 서비스를 받거나 받은 뒤에 뭔가를 제출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이 번거로워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상담 서비스나 창업교육 응답 비율 관련해서는 고용상담 서비스는 청년층의 요구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고용상담 서비스는 대응 속도가 느린 게 원인 같아 보였고요. 창업교육은 정부와 대학이 청년 창업을 계속 장려하고 있지만 이 조사 말고 모든 조사에서 청년은 창업에 관심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부를 한 비율이 높다는 말씀이 이제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뭔가를 주면 반드시 받아가기 때문에 뭘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아예 받고 싶지 않다. 혹은 내 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의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거부를 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약간 이런 주체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좋은 측면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가 청년들이 이직이나 구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임금과 고용 안전성을 뽑았다는 부분인데 이런 응답 경향을 바탕으로 볼 때 강원도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환경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직, 구직 시의 영향요인 1위는 전국을 포함해서 모든 시도에서 임금이 1위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에 응답 비율이 5에서 13% 정도 더 높아졌는데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상승했습니다. 고용 안정성은 조금 낮아졌어요. 2024년에. 그렇지만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강원도 청년은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선호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 양상은
이 조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청년의 직업인식에 대한 전국 단위 조사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제가 쭉 추론을 해보면 강원도 청년은 경제적 보상이나 직업적 성취보다 심신의 안녕,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뭐 경제적 보상, 임금 측면이야 우리가 일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기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인데 우리 강원 청소년의 경우에는 고용 안정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고용 안정성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옛말로 뭐 워라밸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율도 좀 존중이 되면서도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경험에 대한 문항도 있었는데 강원도 청년들은 실업급여 제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2022년 17에서 2024년 26%로 상승했고요. 전국과 이제 비교했을 때도 가장 많이 상승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사유, 비수급 사유는 1위가 역시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서인데 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응답 비율도 강원도는 전국이나 수도권, 비수도권에 비해서 낮아요. 그리고 네. 실업급여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었다라는 비중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만 놓고 평가했을 때는 고용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뭐 기업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은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나요? 여러 종류의 국가 승인 통계나 노동산업 지표 등을 분석을 해보면 강원도의 일자리는 대졸보다는 안타깝지만 고졸 중심의 일자리예요. 예. 그리고 반면에 대학 진학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적을 때는 5%, 많을 때는 12% 정도 높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강원도는 대졸자 일자리는 적은데 대졸자는 많은 상황인 거죠.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이런 불균형이 가장 원인일 수 있겠고요. 예.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원인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실한 기업이 강원도로 이전을 하거나 그 회사들이 지역회사 등을 설립할 때 강원도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노후사업장이 강원도에 꽤 많은데요. 사업장 개선을 포함을 해서 작업이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청년들의 강원도 취업 의지를 높이는 직접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문화, 주거, 사회 참여 등 정주 여건 전반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일자리가 경제생활과 주거독립의 핵심적인 요소인 건 맞고요. 예. 그런데 문화교육, 교통은 정말 생활의 질과 만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다른 조사에서 나온 결과지만 청년층은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면 가장 먼저 문화여가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일괄적으로 응답하고요. 예. 직업훈련 서비스보다 문화취미 지원 서비스를 더 원합니다. 따라서 강원도 청년이 타 지역으로 유출을 줄이고 일자리나 학교 때문에 강원도로 유입한 청년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특성뿐 아니라 주거, 문화, 교육 그리고 혼인 등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주 여건이 마련돼도 이제 계속 살아가려면 혼인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문화, 주거, 사회 참여, 혼인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강원도 청년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저는 사실 주민의 삶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함께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령과 세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공통점도 그만큼 있으니까요. 그래서 첨언을 하자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청년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청년이 지역사회 문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다각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드려놓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앞서 고용상담 서비스가 좀 느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원 지역이 현재 그렇다는 말씀이실까요?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강원 지역은 오히려 고용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네. 고용상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도나 시스템 측면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층이 뭘 원하는지를 아무래도 조금 늦게 파악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예. 있고요. 또 그거를 청년층이 원하는 도구나 방식으로 제공하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더디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네, 앞서 답변을 주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 청년들이 모쪼록 지역에 머물면서 안정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연구원의 오윤정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원주 문화의 거리 치맥 페스티벌이 오는 3일부터 열리는데요. 치킨을 비롯해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들이 준비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한 주류와 함께 먹는 치킨은 싫어하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매년 문화의 거리 일대를 북적이게 만드는 원주 치맥 페스티벌은 어떤 축제인가요? 네, 원주는 조각치킨의 원조 도시라고 불리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10년 이상 된 오래된 개성 있는 옛날 통닭 맛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특징을 살려서 원주시는 매년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원주의 개성 있는 치킨 맛집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조각치킨의 시초인 원주 통닭의 스토리를 축제에 활용해서 축제를 꾸미고 있습니다. 매년 10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겼는데요. 네. 문화의 거리 일대 전체를 먹거리 부스로 채우고 또 치맥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을 가득 줄 세워서 축제 때 이곳은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이 축제는 원주의 치킨을 알리고 또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원주의 맛, 거리의 멋이라는 슬로건으로 축제가 진행됩니다. 이 축제 준비에 한창인 원주 문화의 거리 박영수 사업단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문화의 거리 치맥 페스티벌이 지역의 먹거리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고 매년 많은 방문객이 저희 치맥 페스티벌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상인분들한테 이 축제,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매출 증대뿐만 아니고 또 우리 문화의 거리 자체에 활기가 좀 띄고 또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사실 체감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작년부터 가족 단위나 또 청소년 또 이런 방문객들이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체험형 소비라든가 지역 상품에 대한 재구매, 재방문 이런 것들의 증가가 사실 좀 뚜렷하게 이렇게 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축제는 그럼 어떻게 준비가 되나요? 네, 올해는 지역의 치킨 유명 맛집들과 축제 음식 부스 30여 개가 준비되고요. 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치맥 가수왕 경연대회가 함께 열립니다. 원주 홍보대사인 가수 공은 씨가 특별 축하 공연을 마련하고요. 이 축제장에서는 음악과 이벤트를 즐기면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올해 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과도 연계해서 할인 행사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 축제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는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또 축제장에 방문만 해도 머리핀 같은 선물 이벤트 증정같이 소소한 즐길거리들을 많이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 상권 상인회와 원주시가 함께 준비한 올해의 축제, 원주 문화의 거리 박영수 사업단장에게 올해 신경 쓴 점에 관해 대해서 들어보시죠. 그래서 문화의 거리 치맥 페스티벌이 단순히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어떠한 술자리를 좀 넘어서 지역 상권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아니라면 혼자서라도 오셔서 방문만 하시더라도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비해 있으니까 우리 원주의 맛과 멋, 그리고 원주 치맥 페스티벌을 찾아오셔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제를 찾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할 부분은 아무래도 일정일 텐데 올해 축제 운영 시간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죠. 네, 올해 9회 원주 문화의거리 치맥 페스티벌은 9월 3일부터 6일까지 중앙동 문화의거리에서 열리는데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요. 또 축제의 메인인 치킨과 주류는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밤을 맛있는 음식들로 채우고 싶은 분들은 또 올해 치맥 페스티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 문화의거리 치맥 페스티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군 통신원인 세경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윤병화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윤병화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만나보죠. 영월군 보건소가 의료 서비스에 손길이 닿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하반기 한방 이동 진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전해주시죠. 예, 이 프로그램은 한방 톡톡 내 몸 건강 다스리기라는 구호 아래 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통증을 완화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52회에 걸쳐서 423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으셨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는데 네. 올해 하반기에는 상동읍, 산솔면, 김산가면, 북면, 한반도면 이렇게 5개 읍면에서 각각 10회씩 진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의사가 직접 지역을 찾아가서 침치료, 한약 처방, 건강상담 등 맞춤형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정확한 진료 일정은 꼭 여러분들이 읍면보건소나 읍면보건지소,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한 소식인데 영월읍에 있는 체험형 농장인 다도김이 웰니스 의료관광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영월군의 체험형 농장인 다도김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다도김은 2023년 4월에 영월읍 동강로에 문을 연 체험형 농장인데 토종달의 재배와 농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이곳에 복합문화공간 스튜디오 운을 오픈하면서 명상과 디지털 디톡스 등 농촌 융복합 웰니스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다도김은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신규 관광 상품 개발, 홍보 비용 지원을 받게 되고요. 아무래도 영월군이 이 다도김을 통해서 웰니스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천시장에 새로운 공원이 마련됐다고요. 공원 이름이 이음공원이라고 들었는데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주천면 전체를 변화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이고 어떤 변화가 진행될지도 알려주시죠. 예, 이음공원은 주천시장 일대에 1,717제곱미터에 총 13억 원을 들여서 그늘막과 벤치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 이음공원은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질 사업의 일환으로 낡고 오래된 건물을 철거한 부지에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귀농 기촌인과 기존의 주민들이 함께 슬로우 리빙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인근에 젊은 달 와이파크 방문객을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음공원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연결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주천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이음공원 관련 소식이었고 다음은 영월군의 세대 통합을 위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영월군 스포츠클럽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영월군 스포츠클럽이 영월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 마을과 함께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역의 학생, 학부모, 주민, 교직원 등이 참여해서 무료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총 352명이 참여해서 14개 종목 22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생, 성인, 지역 주민이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져 운영하는
방식인데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세대를 넘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빛낸 영월 군민대상 수상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예, 43회 영월 국민대상 후보자를 이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총 3개 분야인데요. 모범 국민상, 그 다음에 애양대상, 특별공로상. 특히 모범 국민상은 사회봉사, 산업경제, 그리고 문화, 체육, 농림업 분야로 5명을 선정을 합니다. 총 그러니까 7명을 선발을 하죠. 네. 추천 기간은 9월 12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이니까 영월군청 행정과 사무팀으로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온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면서 그분의 공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경대학교 윤병화 교수와 함께 영월 지역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9월의 첫날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 라디오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